로 편입을 준비하면 고졸학력자 10개월 만에 일반 편입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플랜을 보신다면 영학점 보유 기준으로 한 학기 만에 최단 기간으로 일반 편입 조건 또한 갖추어 보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서포터 최대리입니다. 오늘은 학점은행제 편입학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을 핵심만 요약해서 알려드리려 합니다. 편입 알아보시는 분들, 학점은행제라는 단어 쉽게 접해보셨을 텐데요.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편입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고 실제 합격 사례도 많아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죠. 편입학 전형과 지원 자격, 그리고 학점은행제 편입이 정확히 무엇인지, 학점은행제로 편입을 준비하면 유리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함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신다면 편입학 관련해서 더 찾아보실 필요 없으실 겁니다.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편입이 뭔지 정확하게 짚고 가는 게 먼저겠죠? 편입학은 원래 다니던 대학교에서 다른 대학교로 전학을 가는 개념입니다. 편입을 하려면 먼저 지원 자격을 갖추셔야 되는데요. 편입 전형은 크게 일반 편입과 학사 편입으로 나뉩니다.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의 경우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졸업 외적인차 혹은 지원하는 해당 학교에서 정해놓은 일정 학점을 보유하고 있어야 지원할 수 있고, 각 학교별로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모집 요강을 필히 살펴보셔야 됩니다. 학사 편입의 경우 4년제 대학교 졸업 및 졸업 예정자와 이에 준하는 학위 취득자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최종 학력과 취득한 학점에 따라 일반 편입으로 지원할지 학사 편입으로 지원할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학점은행제를 통해 10개월 만에 일반 편입을 준비할 수 있는 플랜을 예시로 보여드리겠습니다. 고졸학력자 그리고 대학교 1학년 수료자가 전문학사 학위 취득까지 10개월 만에 달성할 수 있는 일반 편입 플랜인데요. 또 다른 플랜을 보신다면 영학점 보유 기준으로 한 학기 만에 최단 기간으로 일반 편입 조건 또한 갖추어 보실 수 있습니다. 이처럼 학점은행제를 이용해 지원 자격을 최단 기간으로 만들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메리트이지 않을까 합니다. 보통 대학교에서는 수업만으로 학점을 얻을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는 온라인 수업과 다양한 학점 취득 방법으로 기간을 줄일 수 있고, 전적대 학점이 낮은 경우 또는 취득한 학점이 부족하여 편입 지원 자격이 충족되지 않는 분들이라도 시공간의 제약 없이 수업을 이수할 수 있어서 따로 편입 시험이나 면접 등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신경 쓰시더라도 높은 평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학 과정을 준비하고 계실 거라 생각합니다. 지금 보이는 이미지는 어느 편입학원의 시간표인데요. 보시기에 다소 타이트해 보실 수 있지만 학점은행제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편입학원 스케줄과 병행하여 준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다음으로 많은 편입 준비생분들이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바로 반수나 재수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편입학을 준비하는 게 나을지에 대해서입니다. 결국 어떤 입학 제도를 선택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인데, 기준에 따라서 장단점이 보이실 거라서 몇 가지 기준으로 비교해 드릴게요. 우선 보시는 바와 같이 신입학, 정시나 편입학 모두 지원자가 많다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정시와 편입학은 지원할 수 있는 대학교의 방식 자체도 다릅니다. 정시는 가, 나, 다군에 속한 대학교만 지원할 수 있는 반면에 편입학은 시험과 면접 응시일이 중복만 되지 않는다면 대학 개수와 상관없이 복수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한 시험 응시 과목 수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요. 반수와 재수가 포함된 정시의 경우에는 6과목을 준비하여 경쟁해야 하는 반면에 편입학은 많아도 영어, 수학 2과목이라는 차이점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합격을 하게 된 이후에 졸업까지의 기간이 정시는 4년, 편입학은 2년의 기간이 소요된다는 것을 아실 거예요. 이는 교육에 들어가는 등록금, 재반 비용과 추후 사회 진출을 위한 시간적, 경제적 차이점을 나타낼 수 있다는 말이죠. 이러한 것들을 고려해봤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제도를 통해서 대학교를 선택하고 싶으신가요?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말씀드릴 내용은 학점은행제로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지원 시기에 주의해야 할 부분과 준비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입니다. 가장 먼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별 지원 시기와 학점은행제 행정처리 기간을 필히 확인해 주셔야 되죠. 전국 대학교의 편입학 지원 시기의 경우 보통 11월 말부터 12월 말까지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각 학교별 지원 시기가 상이하기 때문에 필히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교 입학처 홈페이지를 통해 모집 요강을 미리 확인해 놓으세요. 통상적으로 10월부터 내년도 편입학을 위한 모집 요강이 발표되는 여기서 학점은행제를 이용하여 준비하시는 분들은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바로 편입학 원서 접수를 하기 위해서는 학점은행제 행정처리 기간인 1월, 4월, 7월, 10월 중 마지막 행정처리 기간인 10월에 필히 학점인정 신청이 되셔야 졸업 예정자로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만약 이때 학점인정 신청이라는 행정처리를 해놓지 않고 편입학 지원을 진행했을 때 추후 합격을 하더라도 취소가 될 수 있는 아주 큰 리스크가 있으니 꼭 명심해야겠죠. 이러한 주의사항이 있기 때문에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학을 준비하시는 경우 학점은행제 행정처리 기간과 대학교 원서 접수 기간을 둘 다 고려해 준비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학점은행제를 통해서 편입을 준비할 때 유의하셔야 할 부분들을 짚어드리겠습니다. 바로 보유학점에 따른 일반 편입 지원 자격이 되는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이 학교별로 다르고 조금 더 세부적으로는 전공별로도 다른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 준비하시는 분들은 60학점을 보유해야 일반 편입 지원이 가능한지, 70학점을 보유해야 지원이 가능한지, 하물며 80학점을 모두 취득하여 전문 학사를 가지고 있어야만 지원 자격이 되는지 등을 한눈에 찾기가 어려우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이 차이점이 있다는 것도 모르시는 분들도 계시죠. 뿐만 아니라 앞서 학점은행제가 편입학을 준비하시는데 유용한 제도라고 설명드리면서 온라인 수업 외에도 학점 취득 방법이 많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독학학위제나 학점인정 자격증 취득 등을 통해 무작정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이러한 것들을 모두 병행하는 것은 편입시험 준비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필히 학생분들의 생활 패턴과 학업 능력 등을 충분히 고려해서 계획을 짜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편입학 합격이 목적이지 지원 자격을 최단 기간에 갖추는 것이 최종 목적은 아니시잖아요. 이런 이야기 들으시니 어떠세요? 오히려 막막함을 느끼게 만든 건 아닌가 걱정이네요. 편입학이라는 것을 준비할 때 확실히 고려해야 하는 부분들이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편입을 위한 학점은행제 수업에 대해서 하나부터 10까지 다 물어보셔도 괜찮아요. 원래 어려운 거 준비하실 때 잘 아는 사람에게 물어보고 조언을 구해서 이해하고 준비하시는 게 맞으니까요. 학점은행제나 편입학 관련하여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감이 잘 안 잡히시는 분들, 학점은행제를 통해 편입을 준비할 수 있는 과정과 방법이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고정 댓글 링크로 문의 남겨주세요. 가족이 준비한다는 마음으로 알려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여러분의 든든한 교육 서포터 최대리였습니다. 더 많은 교육 정보를 드릴 수 있도록 좋아요, 댓글, 그리고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